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우리가 장을 담은 지 40일이 지났어요. 옛날 어른들은 소금물에 메주를 넣은 지 40일에서 60일 사이가 되면 그 메주를 건지고 또 우러난 소금물을 따로 걸러서 된장과 간장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의 장독대도 이렇게 두 개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이 두 장독대를 햇빛이 좋은 날은 뚜껑을 열어서 햇빛과 공중에 있는 미생물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작업을 걸쳐서 벌써 이렇게 40일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장 가르기를 할 텐데, 장을 담을 때는 항아리가 하나면 돼요. 그러니까 소금물이 들어가 있는 항아리 속에 메주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때는 항아리가 한 개면 됐는데, 오늘은 항아리가 두 개가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건져낸 메주를 으깨서 보관하게 될 된장 항아리, 그리고 우러난 소금물을 걸러서 보관하게 될 간장 항아리, 이렇게 두 종류의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40일 동안 그 딱딱했던 그 메주가 또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었던 그 고추와 숯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뚜껑을 열어서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메주가 이렇게 소금물에 잠겨져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위에 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소금물의 부력 때문에 메주가 일부 위로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표면에 이렇게 하얀색의 곰팡이가 피는데, 이거를 옛날 어르신들이 찔레꽃 핀다 해서 장이 잘 익어갈 때 이 안에 미생물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장맛이 좋을 징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고추 이렇게 표면에 노랗고 미세한 가루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쪽 지역이 주변에 소나무 숲이 많아서 봄철에 송화가루가 바람에 날려서 움직이다가 이렇게 된장독에 내려앉게 된 경우예요. 근데 이 송화가루는 된장이 발효가 될 때 미생물 활동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좋은 미생물을 실어나르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이 올해 굉장히 맛있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40일 전에 우리가 장을 담을 때는 소금물 색이 투명한 색이었어요. 그 투명한 소금물에 메주를 넣어서 장을 담았는데, 오늘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때요? 투명했던 소금물이 연한 갈색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메주 속에 들어가 있었던 콩의 성분과 그 발효된 그 내용물들이 소금물의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용출돼 나온 상황이에요. 이제부터 장 가르기를 이제 해볼 텐데요. 장 가르기 순서는 숯하고 고추를 건져내고, 그 다음에 메주를 건져서 으깨서 적당한 간장물과 버무려서 따로 보관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장을 고운 천에 걸러서 보관하는 그런 순서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숯하고 고추를 건져내 보겠습니다. 고추도 이렇게 처음에 이제 빳빳하고 딱딱했던 게 말랑말랑 이렇게 소금물이 들어가서 이 고추의 성분도 우러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숯 건져내겠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작업으로 독 안에 들어가 있는 메주를 건져내겠습니다. 메주를 건질 때는 소금물에 엄청 불어있고 이게 막 조금만 힘을 줘도 부서지기 때문에, 메주가 부서지면 이 간장물이 좀 탁해질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깨지지 않도록 가급적 조심스럽게 메주를 잘 드러내 줘야 돼요. 이런 거는 거의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거든요. 이렇게 잘 받쳐서. 자, 이제 메주를 항아리에서 건져서 이렇게 그릇에 담아 놨어요.
이제부터 작업은 이 메주를 조심스럽게 쪼개서 속을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장을 담을 때 일일이 잘라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장을 담고 장을 가르는 과정에서 메주 속에 혹시나 있을지 모를 새까맣고 포자가 폴폴 날리는 그 검은 곰팡이들을 좀 제거해 줘야 돼요. 일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건져낸 메주를 한번 조심스럽게 쪼개가면서 장을 한번 이제 주물러 보겠어요. 자, 어우, 처음에 이렇게 들으면 번쩍번쩍 들렸던 이 메주가 벌써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이게 소금물이 들어가서 흡수된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하얀 곰팡이들, 요런 애들은 정상적인 발효가 된 좋은 곰팡이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초반 작업은 이런 거를 열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1차 검수가 끝나면 다 끝났잖아요. 그럼 요거를 손으로 이렇게 주물럭 해서 요런 작은 알갱이들이 없게끔 이렇게 주물러 줘야 돼요. 최대한 많이 으깨져야만 된장 숙성이 맛있게 될 수 있어요. 요 사이사이로 간장물이 들어가서 더 맛있게 되니까요. 이렇게 선별이 끝난 메주를 주물럭 잘 골고루 다 빠지게끔 주무른 다음에 간장물을 붓는데요. 그 이유는 이게 간장의 물을 많이 흡수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이렇게 부셔놓고 주물러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질지 않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태로 만약에 항아리에 집어넣게 되면 항아리는 그늘에 있는 게 아니라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바깥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빨리빨리 말라가지고 된장이 숙성이 좀 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장을 충분히 촉촉히 적셔주면 메주에서 우러난 성분이 간장이기 때문에 그 성분이 다시 추가가 되고 또 수분이 유지가 되면서 맛있게 장이 익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장을 넣어서 버무려 주는 겁니다. 이제 간장을 부어서 버무려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항아리가 이렇게 위가 있고 아래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 아래쪽은 약간 좀 되직하게 버무려 주고요. 그리고 중간 위에는 조금 약간 좀 질다 싶게 그렇게 버무려 주는 게 보통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이 간장물이 결국에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아래나 위나 똑같이 질게 해버리면 이게 나중에 간장물이 다 벽을 타고 위로 다시 수면으로 올라와서 너무 질게 돼요. 그러면 된장이 좀 사용하기 좀 어렵겠죠. 그럼 이 간장물을 부었는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잘 섞이게끔 골고루 저어주면 돼요. 이 간장은 결국 메주의 그 엑기스가 나온 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메주랑 섞어줘야만 된장 맛이 좀 더 깊은 맛이 나고요. 또 마르는 것도 방지해주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줘야 좋습니다. 지금은 이게 약간 물기가 좀 돌고 이렇게 좀 지른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게 최소한 여기서 6개월 우리가 숙성시켜서 이제 나눠 가져갈 텐데 그때쯤 되면 이게 뭐랄까요? 좀 더 뻑뻑한 상태가 될 거예요. 왜냐면 햇빛에 자연증발되고 항아리가 숨을 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렇게 물기가 돌게끔 하는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되게 해놓으면 나중에는 이게 다 논바닥 갈라지듯이 금이 가고 뻑뻑해져서 좀 건조한 맛이 좀 덜한 된장이 돼버리죠. 자, 이제 버무려서 간장이랑 섞어 놓은 이 된장을 항아리에 담겠습니다. 뚜껑을 먼저 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버무려 놨던 거, 이거는 저 밑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지를 거예요. 이 지른 된장을 항아리 속에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손으로 꼭꼭 다져줘야만 수분 증발이 덜 되면서 자연스럽게 숙성이 돼가요. 이게 떠 있으면 많이 말라요. 그리고 짠맛이 더 많이 나고 안 좋아지겠죠? 이렇게 다져주셔야 됩니다. 이제 메주가 다 빠져나간 항아리를 열어보겠습니다. 보면요, 메주는 없어서 간장만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콩 쪼개진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미세한 메주 가루 이런 것들이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그냥 걸르지 않고 독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날씨가 더워지면서 항아리 위로 이렇게 떠오르게 돼요. 떠오르면은 위에 부분에 공기와 닿는 부분에 곰팡이가 서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렇게 떠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제 간장을 걸렀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메주 표면에 붙어 있었던 뭐 지푸라기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거뭇거뭇한 아주 미세한 숯 조각이라든가 콩 쪼가리 그리고 미세한 메주 가루들이 묻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얘네들이 같이 간장에 들어가 있으면 간장에 이상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싹 걸러주는 겁니다. 자, 한번 열어볼까요? 이제 아까 저쪽에서 걸르기 전과 걸른 후거든요. 많이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하죠. 이렇게 해서 장 가르기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된장 항아리 또 간장 항아리를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된장 항아리 같은 경우요, 된장이 항아리 입구까지 꽉 차 있으면 크게 상관이 없지만 항아리 중간이라든가 입구에서 한참 내려간 상태로 된장이 꽉 차여져 있을 때는 그 남은 벽에 튀어져 있는 그런 된장들을 잘 닦아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괜찮지만 습기가 많아지는 장마철이 오게 되면 그 벽에 붙어 있었던 된장 그 찌꺼기들에 의해서 곰팡이 서식처가 돼요. 그래서 회색 곰팡이가 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겉에도 역시 잘 닦아줘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장이 입구까지 끝까지 꽉 채워져 있지 않을 경우에 벽이 좀 남아있을 경우에 여분의 간장방울 튀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깨끗한 행주로 깨끗이 닦아가지고 마른 상태를 유지해 줘야만 장마철을 지나면서 벽에 피는 곰팡이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닦는 경우에도 곰팡이가 필 경우에는 장마철 때 그거를 또 닦으려는 시도를 하지 마시고 그냥 뒀다가 장마철이 끝난 다음에 날씨가 좀 건조해졌을 때 그때 한꺼번에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한번 생긴 데는 또 여전히 똑같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장 가르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을 담는다는 것은 염도가 맞춰진 소금물에 메주를 집어넣는다는 걸 의미하고요. 장을 가른다는 것은 소금물에 들어가 있는 메주를 건져서 따로 분리해서 담고 또 우러난 소금물을 또 따로 분리해서 담는 것을 장을 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주는 된장이 되고 우러난 소금물은 간장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상태에서 된장과 간장을 나눈 이 상태에서 약 6개월 정도 숙성을 거쳐서 이제 여러분한테 가게 될 텐데요. 이 이후부터 된장은 지금은 아주 샛노란색을 띠고 있지만 이 속에서 따로 숨쉬는 항아리에서 숙성이 되면서 바람도 만나고 햇빛도 만나는 사이에 얘네들 색이 조금 더 짙은 색으로 변해갈 거예요. 그리고 맛은 조금 더 깊어진 맛이 날 거고요. 간장은 지금은 간장도
맑은 갈색, 연한 갈색의 색깔을 띠고 있지만요, 얘네들도 여기 이 안에서 바람이 통하고 햇빛이 닿으면서 또 증발도 되고 조금 더 발효가 진행되면서 색도 진해지고 맛도 깊어지게 될 겁니다. 6개월 뒤에 여러분하고 만날 된장과 간장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